자, 렌더링은 장면을, 여기서 장면이란 말을 넣는데요. 장면. 이걸 씬이라고 하죠. 맥스에서는 씬이라고 합니다. 장면. 즉, 하나의 맥스 화면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어떤 장면을 완성을 한다. 했을 때 장면, 씬이라고 합니다. 연극 무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연극 무대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만든 다음에 이걸 어, 매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치한 그다음에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3D를 2D 오브젝트, 2D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2D 이미지로 바꾸는 것. 이걸 바로 렌더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렌더링이 완료된 이후에는 포토샵이나 또는 영상부이라고 한다면은 프리미어 또는 애프터 이펙트, 베가스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포토샵 같은 2D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걸 리터칭이라고 얘기하죠. 리터칭. 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이 사진기에 의해 사진이라는 2차원 이미지로 바뀌어 기록되는 것처럼 컴퓨터 속의 가상 공간은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2차원 이미지로 바뀌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사실 보통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100%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뭐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렌더링까지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비포터 렌더링의 종류. 자, 리얼스틱입니다. 이 글자가 좀 잘못되네요. 단축키 F3번 또는 Shift 플러스 F3번. 자, 리얼스틱이란 글자를 클릭하십시오. 자, Shift 플러스 F3번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키보드 F3번을 눌러보세요. F3번. F3번을 누르면은 바로 여기 보면은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또 다시 F3번을 한번 누르면은 세이드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세이디드 이 상태와 와이어프레임 이 상태는 면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거죠. 면의 존재 여부. 그렇죠? 세이드 상태는 면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는 면을 삭제하고 단순하게 선으로만 나타내는 것. 이걸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단축키 F3번 기억을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드도 역시 마찬가지 단축키 F3번이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트 컬러, 마치 그라디안트가 적용된 것처럼 명암이 있는 색상을 오브젝트에 적용하여 표시된다. 자, 콘스탄트 컬러 체크하게 되면은 마치 보시면 뭔가 뿌연 듯한 느낌이 나타나죠. 자, 그라디안트를 적용한 듯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이드 상태 다르죠. 요 부분 보시면은 느낌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컨스탄트 마치 색칠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이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의 경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의 경계선. 요게 바로 키보드 F4번입니다. 키보드 F4번이 엣지드 페이스트는 상태입니다. 엣지 페이스트. 이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선들, 이것들을 엣지라고 합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연결된 선, 이걸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엣지. 이 엣지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보도록 하고 볼 때 쓰는 게 키보드 F4번 엣지 페이스트라는 명령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링 할 때 자주 사용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엣지 페이스트라고 있죠. 이게 맥스 2012까지는 단축키 F4번을 눌러야 이게 나타납니다만은 2013 버전부터는 그냥 물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활성화 됩니다. 자, 세이드드 이런 상태로 바꾸고요. 자, 페이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페이스트. 이거는 뭐냐면은 물체를 각지게 보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약간 거칠게 이렇게 그림자가 보시다시피 거칠게 나타나죠. 근데 세이드로 바꾸게 되면은 그림자가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기 보면은 세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자, 탑에서 이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래 마우스를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구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모양 잘 보시면요. 현재 세이드드 상태입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어, 패치들 베스트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뭔가 다르죠? 자, 요런 부분을 보십시오. 자, 요런 부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아주 평평하게 나타나죠. 평평하면서 각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세이드도 바꾸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부드러워 보이죠? 그렇죠? 연결된 면들이 사실 좀 부드럽게 보이고요.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오목하게 보입니다. 다시 페이스트 실행하죠. 각지게 나타나죠. 이거는 뭐냐면은 오브젝트의 물체 표면 자체를 약간 각지게 보이도록 해주는 게 베스트 요거 기능입니다. 각지게 보이게 한다. 각지게 보이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워낙 중요한 개념인데요. 스모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SMOOTH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부드럽게 하는 거고요. 이건 각지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맥셀 공부를 하시면은 스무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스무스란 말을 넣으면은 물체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물체 표면에다가 표면에 장력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장력을 적용시켜 면을 면을 바깥쪽으로 약간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것. 이걸 스무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각지게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면들을 갖다가 페이스트를 없애게 되면요. 장력이 적용되면서 부드럽게 바뀌는 겁니다. 즉 현재 각각의 요 면들을 잘 보시면요. 면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면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굴곡을 이루면서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죠. 즉 현재 이렇게 면들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더 위쪽으로, 이거는 더 위쪽으로, 이건 더 위쪽으로, 이거는 약간 평면적으로, 평면, 그다음에 약간 꺾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꺾이면서 이렇게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화면에서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이루면서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스머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체 면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힘을 작용시켜서 물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스머스 또는 물체 표면 장력을 적용시켜서 부드럽게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스피어를 만든 다음에 이 옵션을 보면요. 모디피로 가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스머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스머스라고 있죠. 이걸 체크를 없애볼까요? 각지게 되죠. 체크를 하면 부드럽게 됩니다. 이 맥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다 있습니다. 스머스 있죠? 자, 이 부분 볼까요? 스머스 체크 없애볼까요? 각지게 되죠. 부드럽게 되고요. 바로 이 스머스라는 항목 자체가 바로 물체 표면의 면의 방향에 따라서 힘을 작용시켜서 부드럽게 보이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든 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은선입니다. 히든 라인이란 말은 은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숨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숨은 선. 자, 히든 라인 체크하면은 이렇게 은선이라 현재 시점에서 오브젝트의 다른 부분이나 혹은 다른 오브젝트 등에 의해 가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모서리들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은선 제거 과정을 거치면 어떤 면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면인지를 검출할 수 있게 한다. 즉 현재 이 쇠피어를 보시면요. 이 절반은 위쪽으로 나타나 있고 절반은 아래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의 면이 가려져 있죠. 그렇죠? 마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바다 플랜에 의해서 아래쪽 부분은 보이지 않고 위쪽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이 있고요. 그럼 또 중요한 게 바운딩 박스입니다.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박스 형태로 나타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바운디 박스는 장면상에 오브젝트가 상당히 많아서 장면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우스 힐 버튼 누르고 드래그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죠. 그런데 이 장면에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용량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경우 아주 그 뭐랄까요, 움직임이 더뎌지는, 느릿느릿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바운디 박스를 체크하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대부분이 사각형 형태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체 화면을 이동할 때 쉽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제가 선택 해제하니까 박스로 바뀌죠. 클릭하면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스피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토로스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선택 해제할까요? 전부 박스로 나타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화면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클레이라고 있는데 클레이는 점토라는 뜻입니다. 점토, 찰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찰흙을 빌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이 클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스타일라이즈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다양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파이트, 여기 어떤 색연필로, 아니 색연필이라보다는 목탄 있죠, 목탄. 목탄으로 칠한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컬러 펜슬, 색연필이죠. 색연필로 칠한 듯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잉크를 이용해서 색칠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 잉크를 이용해서 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을 이용해서 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파스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데츠, 이거는 뭐죠? 테크, 어, TECH, TECH, 이게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자, TECH. 전자라고 나오네요. 테크니컬. 아, 요거 같습니다. 어, 닭의 귓부분의 붉은 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도 마찬가지요. 귀 부분, 안쪽의 부분에 약간 붉게 빛납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이게 붉게 빛나는 이런 모습이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조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화면의 어떤 비포트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거는 단지 화면상에서만 나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렌더링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현재 이렇게 설정된 화면을 캡처를 해야 되죠. 캡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맥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2D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렌더링이라는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마 화면상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이드와 그 다음에 패치, 베스트,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세이드 상태에서 엣지 페이스트, 모서리의 이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엣지들을 나타나게 해주는 명령 F3번과 F4번 두 개의 단축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